강사 이수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서비스 직무 분석으로 입사 지원서 한 방의 끝입니다. 강렬하네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물론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의 기회를 얻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업종에 어떤 직무, 즉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종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업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느 산업 분야에 속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업이나 IT 업계나 서비스업 등이 그 예입니다. 사실 이 업종 분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국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서비스나 유통, 금융, 도소매를 한 업종으로 보고요. 제조나 통신, 컴퓨터, 건설, 건축을 한 분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IT를 한 업종으로 보고요. 미디어나 광고나 문화를 한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달리 직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특정한 자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케팅 매니저가 나의 직업이다 라고 하면 업종은 소프트웨어 IT, 직종은 마케팅, 직무는 마케팅 매니저가 되는 거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사용하는 직무 분야 중에 일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서비스는요, 여행, 숙박, 음식, 오락, 경비, 청소, 서비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안내, 접수, 고객 상담, 미용 서비스, 결혼, 장례, 스포츠, 오락, 레크레이션, 홍보 도우미, 판촉원, 주유원 등이 직무에 속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외에도 서비스는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해당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굉장히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두 갈실 작성이나 타이틀은 최대한 튀게 또 구체적인 경험을 녹여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작성 규칙은 명쾌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기본 원칙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진정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요, 내가 지원한 기업의 자소서 각 항목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항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경험을 풀었어야 하는 게 그게 정말 고민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500자를 써라. 이럴 경우에 어떻게 그 500자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사례들을 녹여서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취업 서류 합격 준비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채용 공고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우선 지원 직무를 살펴보고요. 근무지를 살펴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입사 지원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원을 결정을 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 자격 요건은 화려한 스펙이라기보다는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즉 보물 정보가 됩니다. 실제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분석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방향성 없이는 다른 무수한 경쟁자를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분석해볼 채용 공고는요, 여행업체 대리점 영업 부분의 공고입니다.
쭉 보시면 자격 요건 나와 있죠. 경력, 학력, 전공, 성별, 나이. 신입, 무관 다 무관하대요. 우대사항을 한번 볼게요.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홀세일 영업이 가능한 자. 두 번째, 서비스 마인드, 고객 중심 사고, 상담 능력을 갖춘 자. 세 번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 네 번째, 여행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 볼 수 있는 게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던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보면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모집에서는요,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도매 판매하는 영업직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우대사항 2번을 한번 보실게요. 좀 더 정확히 요구하는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 중심 사고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당연히 필수 능력인 거고요. 마지막에 상담 능력을 갖춘 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상담 경험과 관련된 사회활동 경험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의 성격의 장단점과 학교생활 부분을 쓱쓱쓱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대사항 4번에 여행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심히 서치하는 거죠. 약 한 2시간 정도만 시금을 전폐하고 산업 분석을 해본다면 당신만의 꿈과 비전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2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완료하면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채용 공고는요, 백화점 VIP 고객 상담 부분의 공고입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 신입, 경력 상관이 없어요. 학력 2년제든 4년제든 상관이 없고 전공, 성별, 나이 무관하대요. 우대사항을 한번 볼게요. 전문대졸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그리고 관련 학과와 졸업자를 우대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CS 마인드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 등 OA 활용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백화점 VIP 고객은 사실 전체 수익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고객이죠. 이 고객 상담 부분은 텔레마케팅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는 그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격 요건 하나씩 볼게요. 아까 봤죠? 우대사항 1번과 2번. 고객관리 관련 학과 졸업자를 우대하고 2년제든 4년제든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CS 마인드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을 잡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나 사회경험, 봉사활동 중에서 고객관리 경험이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 4번 항목.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자격증을 이력서에 최대한 많이 기재를 하면 됩니다. 앞서 그 서비스직의 채용 공고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흐름을 대충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나의 강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살펴볼 자기소개서는요, 모 외식 서비스 업체에 지원한 자소서인데요. 지원 동기를 굉장히 이분이 매력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땡땡땡은 모 기업 이름이에요. 미워했던 소년. 미워했대요. 왜일까요? 한번 볼게요. 1995년 땡땡땡 어떤 기업이 생겼을 때 저는 그 기업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 그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자라면서 그 기업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자주 들으며 전문 외식 기업, 모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보았습니다. 고객에게 가족 같은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최고의 외식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반드시 입사해서 그 기업, 아시아 최고의 외식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인 식품경제학 수업과 경영학 수업을 통해 외식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
분석 능력을 갖게 되었고 80% 이상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환경과 팀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통해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길렀습니다. 또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피자 가게들의 등장으로 판매가 부진할 때 조각 케이크를 서비스로 드리는 아이디어로 많은 손님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이 기업만의 차별성을 만들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때요? 지원하는 회사의 브랜드를 공격하는 강렬한 회사와의 첫 인연에 대한 그 도입 후 흥미를 유발을 하죠.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겪은 경험에서 나온 소재, 회사에 대한 관심, 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되는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관을 시켜서 본인이 왜 지원을 했고요. 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식상하지 않게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화해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쭉 보셨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핵심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내가 꾸준히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결같이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직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인사 담당자가 볼 때 이 친구는 우리 회사가 오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넣어본 거야?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직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첫인상이 차가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이라는 문구로 뭔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서비스직,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 중요한 직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인상이 차가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라는 직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역량이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많이 하는 실수가요. 귀사의 잘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런 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요. 사실 자신의 커리어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요. 입사 후 포부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회사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중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함을 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아는 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요. 자신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경쟁자들보다 먼저 그리고 자주 직접 고객들을 만남으로써 철저히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고객이 스스로 우리 기업, 내가 지원할 기업을 찾고 즐겁게 지갑을 열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현장 직무를 통해 체인스토어의 기본 이론 실무를 이해하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최상의 서비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발로 뛰며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은 물론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1만 시간 이상의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꾸준한 독서와 경영 공부를 바탕으로 기업만의 핵심 인력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어때요? 이 지원자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알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스토리의 직무에 맞게 요리조리 다듬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펙 쌓기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계시죠.
의미 없이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준비하는 스펙은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직무에 맞는 스펙을 적절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토익을 750에서 820으로 만들기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한자 자격증과 기사 자격증을 더 취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이죠. 정작 자신이 어떤 일을 희망을 하고 그 직종에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분야, 어느 직종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스펙은요, 마약과도 같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큰 돈을 들여 외국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또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입상을 하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두려움은 엄습해 오기 마련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요. 자기소개서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례들과 또 서비스 직무에 대한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